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3분기 경제 성장률, GDP를 발표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1%대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6%, 전분기 대비해서는 0.2%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로 제시한 2.4%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이죠. 그 때문에 금요일에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기 침체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내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분기 성장률 1%대로 나와서 충격을 줬습니다. 한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소식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말씀대로 1.6% 나왔죠. 네. 대부분 예측 기관들이 전망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았다. 또 직전에 그 국감에서 하느니 3분기 성장률이 1.8%인데요. 직전에 얘기했는데도 그보다 더 0.2%포인트 낮게 떨어져서 아마 금요일 그 증시 참여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충격이 됐을 겁니다. 왜 충격이 됐냐면 1%의 성장률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번째에 해당되는데요. 지금보다도 더 큰 이렇게 사건이었을 때 기록했다고 보시겠습니다. 주로 보면 올 쇼크라든가 그리고 외환위기 당시라든가 그리고 카드채 사건, 그리고 서프라임 모빌이라는 당시 이때인데요. 5번째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시점이지 않느냐 하는 상태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김증수 총재께서 경기를 진단할 때 많이 얘기는 GDP 갭상으로도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3.7% 정도를 이렇게 감안해 볼 때 1.6%는 2.1%포인트 정도의 디플레이 갭이 발생한 수준이고요. 같은 날 그 미국의 네. 2분기 성장률 발표했죠. 그렇죠. 우리 이제 1인당 GDP가 2만 달러 간 넘은 국가고 미국은 그 4만 8천에 해당되는 국가인데요. 보통 소득 수준이 높으면 성장률은 정체된다. 그만큼 이제 경제 활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2% 정도 감안해 볼 때 여기보다 더 이렇게 떨어져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 예상보다 더 나쁘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침체 이렇게 가속화되는 특별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시청자분도 체감적으로 다 뭐가 문제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 같아서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하는 것은 눈의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GDP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을 때 기업의 그 설비 투자가 감소되는 점, 이 점이 가장 그 성장률을 끌어내렸던 이런 그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 환율 문제라든가 그리고 가계부채 같은 경제 주체들의 불균형이 심화된 문제, 무엇보다도 그 정책 단계의 정책 대응 실패 문제도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살펴보면 그 성격이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좀 구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경제 전망도 좀 어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워낙 충격이 좋기 때문에 우리 경제 앞날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낙관론을 얘기하는 시각은 과거에 1% 성장을 기록할 때 네 번에 걸쳐서 기록했을 때 우리 경제 그때 탄력이 좀 좋았기 때문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회복됐어요. 그렇죠. 아마 외환위기 당시에 시청자분께서 기억할 때는 그때 이렇게 떨어졌더라도 바로 회복되고 카드채도 바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서프라임 당시에도 바로 회복되는 모습이 한국 경제 모습이어서 이걸 근거로 해서 V자 시각을 있습니다는 그렇게 공감대는 못 얻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단계에서는 여전히 U자 시각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러나 워낙 충격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그 구조 문제를 들고 있는 시각들은 L자형, 슬로 모션형, W자형,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충격이 줬을 때는 우리 경제에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냐 하는 지속 성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지속 성장 여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잠재 성장률에 해당되는 우리 능력을 기초 체력을 키우는 기업의 그 설비 투자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 성장의 덫, 또 제페나이제이션, 일본화 문제 이렇게 해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 시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경기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을 쉽게 바꾼 것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기가 좀 어렵고 그럴 때는 정책 당국, 우리 것처럼 이렇게 정부의 그 힘이 큰 때는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말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 누구라고 꼽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고 책임자에 해당되는 경정책 운영의 책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한국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상저하고다. 상반기가 낮고 하반기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봐서 제 기억으로는 4월 달 정도에는 굉장히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예산 편성도 매년에 한 4%로 전제를 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최고 책임자께서 대통령이 아닙니다.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께서는 상저, 중저하고 저는 이 뜻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저, 중저하고 이 말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다시 3분기 저점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예산 편성에 새로운 편성이 국회에 이렇게 거치기 전에 4% 저지했던 것도 잘못됐다. 그러면 뭐냐 도대체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정도의 경기 시각과 경기 예측 시각을 갖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제대로 뚫고 나갔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또 하나의 입방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연초부터 끊임없이 바뀌어온 이 정책 당국의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 이것도 문제가 됐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 대응입니다. 정책 대응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일단은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사실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집행했던 이런 문제인데요. 이 재정 정책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사실상 하반기의 경기 상황이 좀 어렵다면 재정 부분에서는 직접적 효과를 갖고 있다면 좀 여유를 갖고 사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다 보니까 정정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앞정에서 정책 이유로 추경 편성이 쉽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추경 편성은 정책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 사이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크게 역할을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또 이 금리 정책도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가 어려운데 또 세계적으로 보면 성장을 중시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천사와의 키스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이터리스트 통화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마의 키스를 한다. 성장 중심, 경기 부양 중심을 한다 해서 누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너무 물가 안정을 중시해서 금리 정책도 이 금리 인하의 실기론이 거래될 만큼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한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경제가 지금 수출 최전성 측면에서는 환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요건이 이렇게 의해서 환율이 급락할 때 좀 한국 경제 주체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속도를 좀 이렇게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물론 역경제 기업에서 환율을 거꾸로 이렇게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는 그래도 경제 주체들에게 경기가 급락하고 채상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의 속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1%로 급락하는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급감한 것, 이거 한번 내용을 살펴봤더니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타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대선을 향해서 가시는 새 후보께서도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도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이 얼만큼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 표만 생각해서 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번 기업 입장에서 어떠냐?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해야 한국의 성장을 키울 수 있는 체력을 부강하는 가장 주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대기업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기업의 경영 계획을 짰습니다는 기업이라는 건 대체제 대표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산적인 측면에선 경기가 안 좋아서 자산이 삭감한다 하면 시청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기업이라면 내가 자산이 삭감하면 부채가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설비 투자보다는 일단 부채부터 삭감시켜야지 뭐 기업이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리차드 쿠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 대차제도표 경영방식 경제성장 진단법인데요. 사실 부채를 삭감하다 보니까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기업을 때리게 나서다 보니까 기업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 마인드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네. 순패터의 창작 파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꾸 때리게 나서니까 기업이 설비차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 1% 떨어뜨리는 한국 경제에서 지금 2만 달러 정도 이렇게 가출한 상태에서 성장률 1%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초래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선에 가서 표심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는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좀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네. 공약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기의 장기 침체 우려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번 더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보죠. 일단 위기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정책 당국입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선제적으로 정책의 우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성장 경제 유치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의 뭔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서 여기서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기업이 중시합니다. 기업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주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에 뛰어올 수 있는 친기업 정책, 또 시장 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이런 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최근에 기업들 강의 들어보면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해 보면 환율 문제 굉장히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 정책 당국자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인들 보면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체감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이 어려울 때 좀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서는 환율에 대해서 좀 제발 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이렇게 경제 어려울 때 비판적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는 이 국민들도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주체 간의 수평적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정책 당국도 잘해야 되지만 국민들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우리 경제를 생각하는 이런 애틋한 정신을 좀 발휘하셔서 네. 한국 경제에 좀 이렇게 성장의 덫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좀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원인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눈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